그래서 오늘은 연립방정식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느낌상 그냥 기분상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조금만 하고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나가는 게 맞는데 연휴가 갑자기 같이 껴버려서 그냥 무작정 천천히만 나갈 수가 없게 돼버렸네. 천천히. 그래서 오늘은 121조까지만 합시다. 121조. 네, 천천히 121까지만 하자. 64문제? 어? 여기서 기본 대표문제 풀 거라는 거. 천천히 121까지만 하고 원래는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어. 129까지 그냥 131까지 끝내려고 그랬거든. 뭐 니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리뷰라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만 찝으면서 넘어가면 되니까. 121조까지. 네, 그런데 오늘은 그냥 121까지만 하자. 그래서 시험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121 체크 다 됐죠? 예, 자, 불만사항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좋습니다. 130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아이씨, 한 번쯤 있을 듯 한데. 아니, 없습니다. 한 시간 빼줄게. 아니요. 그래도 안 돼? 알았어. 시간 남아 뭐. 그건 당연한 확정이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이런 식의 형태의 식들이 써져 있었어. 뭐였냐면, 뭐 예를 들어 3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는 결국에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굴 찾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미지수 x라고 부르는 애의 값을 찾는 것이 1차 방정식을 풀이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 미지수가 x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미지수가 몇 개로 늘었지? 두 개. 그래서 x와 y라는 문자 둘의 값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풀어서 미지수를 찾았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정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될까? x는 뭐다? y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 놓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해. 어떻게 쓰게 되냐? 어차피 x도 찾아야 되고 y도 찾아야 되고 두 개를 다 찾아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로 만드느냐? 바로 순서쌍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이 순서쌍에 대한 얘기는 언제 처음 나왔던 얘기가 될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순서쌍과 좌표라는 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얘기라는 말이야. 확인되죠? 그럼 그때 당시에 순서쌍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괄호로 묶었죠. 그리고 중간에 쉼표, 콤마라고 부르는 걸 찍었지. 그리고 앞에다가 뭘 썼어? x를, 뒤에다가 y를 적었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았던 이 위에 있는 x값을 앞에, y값을 뒤에 써서 하나의 괄호로 묶어서 순서쌍으로 정답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이것만 가져가면 돼.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해를 찾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수업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쩌다 한두 번 정도만 간단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한두 번을 위해 우리는 찾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찾게 될 거냐? 바로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찾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언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씩 숫자를 넣어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집중 안 해? 뭐라 그랬어? 직접 숫자를 찾아서 모아준다. 그래. 그지? 예. 웃어? 웃겨? 이 분위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찾는 방법은요, 하나의 표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 표를 그릴 거야. 뭐 할 거냐? 위에 x, 밑에 y를 찾는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위에 걸 찾고 아래 걸 찾자, 위에 걸 찾고 아래 걸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 아래 중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먼저 찾아도 상관없어.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 이 식을 지금부터 풀어서 해를 찾을 거야. 예. x를 먼저 찾을까? y를 먼저 찾을까? X. 그래? 그럼 위에 거를 x를 먼저 찾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x를 먼저 찾는다 하면은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찾게 되느냐? 내가 먼저 찾고자 마음먹은 게 지금은 x잖아. 맞지? 이 마음먹은 애를 내 마음대로 정해줘. 쓰고 싶은 숫자를 써보라는 거야. 뭐가 마음에 들어? 1. 다른 건 없어? 예. 그냥 일할래요. 다른 거 없어? 예. 효림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 1. 또 2. 2, 3. 3, 4. 0, 예? 마이너 1,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적어 놓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이 x 값을 내가 정해준 애를 뭐 할 거냐면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입하자. 확인되니? 그럼 자, 1을 대입할 거야. 지금 눈 감고 자고 있는 인간이 하나 보이거든? 때릴까? 그럼 안 되겠지? 정신 차려라. 1을 x에 대입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5가 되지? 아니지. 3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0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서 y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계산해. 그래서 y 값 찾아. 얼마야? 그래, 1. 이렇게. 그럼 자, 이번에는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6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0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그래, 이렇게. 나머지는 자냐? 3 대입해. 그럼 9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되지? 0이지? 계산해. 마이너스 2. 자, 0 대입해. 그러면 2y 마이너스 5가 그냥 0이지? 얼마 돼? 2분의 5. 그래, 2분의 5.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0이지? y 얼마 돼? 4.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봐. x를 내가 1 하나만 정해줬으면 y가 1 하나밖에 없었겠지. 근데 x를 5개 정하니까 y도 몇 개 나와?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 정했으면 몇 개 나왔겠어? 10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일체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찾았더니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등장을 해. 어떤 특징이냐? 해. 방정식의 해.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의 해가 뭐야? 미지수의 값이잖아. 근데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즉 순서상 하나가 해 하나란 얘기야. x랑 y 두 개가 있지만 하나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걔가 해 하나야. 몇 개? 하나. 한 개. 그럼 지금 우리는 1 하나만 했으면 해가 몇 개 나왔다는 얘기야? 한 개. 5개 써놨더니 해가 몇 개 나왔어? 그럼 내가 만약에 178개를 써놓으면 몇 개 나오겠어? 178개. 그래, 178개의 해가 나올 거란 얘기야. 확인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내가 정해주는 대로 나올 거니까 몇 개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 그렸지?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로 묶어버려. 그러면 1,1이라는 첫 번째 해가 나온 거야. 확인돼요? 다시 또 묶어. 그럼 뭐가 돼?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또 다른 해가 나온 거야. 스탠드업.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묶어버리면 3, 마이너스 2라는 또 다른 해가 나왔지? 그럼 소정아, 해가 나왔지? 해가 또 나왔지? 맞아?
아니, 너 말고 쟤. 너요. 이렇게 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잠 깨고 앉아. 화내기 전에. 확인됐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들을 우리는 직접 찾아내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1번 문제로 와. 110쪽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래. 미지수 두 개가 살아있는 방정식이어야 되겠지? 그럼 기억돼 안 돼? 안 돼요. 방정식이 안 되잖아. 등호가 없으니까. 맞지? 자, 니은은요? 안 돼요.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 y가 제곱이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겠지? 디귿은요? 돼요. 되죠? 리을은요?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가면은 1차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럼 미음은요? 돼요. 2x제곱이 사라질 거고. 맞죠?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으니까 미음은 되겠죠. 그럼 비읍은요? xy가 곱해진 게 나오잖아. 맞지? 미지수 x랑 y가 두 개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x랑 y를 곱한 항은 서연아 몇 차 항이야? xy 곱한 건 몇 차 항이냐고. 응? 못 들었어. 그래 2차 항이야. 미지수 두 개가 곱해졌잖아.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음 옆에다가는 비음 옆에다가는 요거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냐? x가 y, x 곱하기 y라고 지금 돼 있지. xy. xy는 2차 항이라고 아예 적어놔. x 곱하기 y는 2차 항.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방정식이 되지는 않고 방정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이 항을 하면 xy 곱한 항이 다 사라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비읍에서는 xy 곱한 게 2차 항이다라는 걸 판단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 해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어. 해 우리 어떻게 찾았어? 하나 x 대입해서 계산해서 y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했지? 근데 이번에 x랑 y를 순서상으로 아예 줘버렸지? 그러면 그냥 둘 다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뭐 해? 빨리 해야지. 나 뭐가 하라고? 선생님 다 대입해봐요. 아니 틀린 것만 써요. 다 대입해봐야 틀린 게 뭔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중간에 나오면은 다 그래도 끝까지 하냐고? 너만 해. 중간에 틀린 게 나오면 멈추면 되잖아. 너는 하라고 다. 저 왜요? 기분이 나빠서. 아니 왜? 그럴 수 있죠. 1시간 15분 남을래? 아니요. 그러니까 해. 선생님 전 애초에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말하고 있었던 건데 왜 이게 누적이 되죠? 모순이잖아. 말을 안 하고라는 말이 앞에 나왔고 입을 다물고 말을 했다. 모순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카운트 된 거 맞아요 이거? 아니 말을 안 했다며. 근데 입을 다물고 말을 했다. 모순 아니야? 말을 잘못한 거죠. 생각을 안 해갖고. 무슨 모순이 뭔지 모르는구나 너 지금. 씩 웃는 거 보니까. 너 오늘 숙제 모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갖고 와. 자, 정답 몇 번입니까? 해가 아닌 거. 그래, 그렇게 그냥 찾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간단하죠? 그럼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봐봐. xy 값이 자연수일 때라고 나왔지?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 지금처럼 x랑 y가 어떠한 숫자다라는 조건들이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2학년 1학기 이번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상원여중, 은행중 문제들에서 이런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푸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건들을 꼭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연수라는 조건이 됐을 때 x 플러스 3y가 15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우리 3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는 x 플러스 3y가 15라는 이 식을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구해진 해가 x랑 y 모두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도 우리는 표를 그릴 거야.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x랑 y를 찾을 거야. 맞죠? 여기서 문제를 풀게 하는 팁을 하나 줄까?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팁이냐면 지금처럼 대입을 하게 되면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1, 2, 3, 4, 5 막 대입할 거잖아. 맞지? 근데 대입을 할 때 조금 더 머리를 쓰자고. 머리를 쓰자고. 어떻게 머리를 쓸 거냐면 x는 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지. y는 개수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대입을 할 때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개수 있지? 개수의 절대값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 얼마? 얘는 그럼 3이잖아. 맞죠? 그럼 이때 개수의 절대값이 큰 수를 내가 미리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우리는 x랑 y 둘 중에 하나를 미리 정해줄 거잖아. 근데 큰 거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해버려.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일단 y가 1이야. 제일 작은 거니까. 맞지? y가 2도 돼. 3도 되지. 4도 되지. 5는 돼, 안 돼? 5가 돼버리는 순간 똑같아지지. x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6이 돼버리는 순간 여기가 커지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조건 만족 안 되지. 그러니까 요 4개만 찾으면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줘 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자, 지금부터 찾아. y가 1이야. 그럼 x 플러스 3이 15잖아. x가 얼마? 자, 2면 x 플러스 6이 15잖아. 9. 3이면 6. 4면 3. 그래, 딱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냥 순서상 4개가 나옵니다. 라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선생님, y가 어차피 1, 2, 3, 4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y에 따른 x값이 무조건 나오니까 그냥 여기 y 개수가 4개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정답 4개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만약에 2였잖아?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정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다른 함정이 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큰 수를 미리 정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해서 직접 찾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숙련도가 되면 대입했잖아. 어차피 2x잖아. 그러면 이거 대입 1을 대입하면 3이지. 2항하면 10이 되지. 이 12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순서상에 돼요 안 돼요를 또 판단 내릴 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져가기에는 아직 우리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이번 시험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내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찾으면서 어차피 산수 연습해야 돼 우리. 찾으면서 하나씩 찾아본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한 해가 2,3, x가 2고 y가 3일 때 상수의 a값을 구하시라고 돼 있죠. 자, 거기다 밑줄 칠 거예요 또. 해가 x는 2, y는 3. 거기다가 밑줄. 앞으로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해가 얼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자주 보일 거거든? 참겠어? 네. 참겠으면 앉아도 돼.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밑에다가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적어놔. 지금처럼 해가 무조건 나오는 경우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 어차피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아미네 뭐라고? 뭐가? 그렇지. 해가 나오면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그러니까 난 대입하자. 알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럼 대입해서 빨리 A값 찾아봐. 얼마 나와? 잠깐만요. 다 했죠? 아니요. 비리비리. 삐리삐리 누가? 나왔어요. 너야? 나왔어요. 삐리삐리 누구냐고. 나왔어요 선생님. 삐리삐리 누구야? 손 들어 빨리. 비리비리. 또. 비리비리. 야, 둘 다 나와. 아니요. 자, 얼마 나왔어요? 이요. 그래. 그렇게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5번으로 우리는 넘어가 볼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시작. 아, 자꾸 저 녀석 페이스에 말리는데. 우진아, 네. 오늘 우리가 시험이 끝나서 내가 무척이나 홀가분한 상태거든? 근데 네가 자꾸 그렇게 업돼 있고 심기를 거스르면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될 거야. 그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갑작스레 남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예. 알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연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돼. 연립. 연립이라는 말 자체는 한문이거든?
연이 연결한다라는 뜻이고 립이 세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실제 원래 우리가 직역을 하면 연립하여 연결하여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게 연립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5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5번을 보면 중간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죠? 그 말을 이 연립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뭐 하라는 얘기야? 1차 방정식을 연결해서 세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겠지. 연결한다. 도대체 1차 방정식을 어떤 수로 연결할 거야? 그래, 그래, 붙였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세우라는데? 붙여서 이렇게 3차원을 만들어. 붙여서 3차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왜 차라리 세로 쓰라 그러지 왜? 새로 어떻게 써요? 종이 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가 5야. 그럼 이렇게 세로로 2x 플러스 3y는 5 이러면 세워진 거 아니야? 그걸 위해 세로식이 있는 거죠. 그치,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될 거냐? 지금부터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뭐 기타 등의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것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풀이는 원래 딱 하나야. 그냥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무슨 짓을 하냐면 두 식을 계산해서 미지수를 소거라는 단어를 쓸 거야. 소거시키는 게 목적이야. 소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거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소거.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없애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다시 두 식을 계산하라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두 식을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식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 요렇게. 그럼 사실 이건 뭐야? 더한 게 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식을 계산해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냐면 식끼리 사칙연산을 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식끼리 사칙연산을 해라. 즉 다시 말하면 식끼리 더해라. 식끼리 빼라. 식끼리 곱해라. 식끼리 나눠라. 그런 짓을 해서 미지수를 없애라 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립이라는 단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수학의 유니버스가 확장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식만을 가지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스탠드업 라는 것만을 생각해 왔었단 말이지. 하나의 식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하나의 식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부터는 식 안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끼리 사칙연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확장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끼리 연산을 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말도 안 나오네. 일단 이 연립방정식에 연립이라는 단어를 섞은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부터 확인을 하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식끼리 계산을 할 거라 그랬으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딱 모이는 순간 필요 조건. 일단 식이 무조건 몇 개여야 돼? 그래, 2개가 준비가 돼야 되고 2개의 식이 연결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2개의 식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긴 중괄호를 사용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연립한다, 뭐 한다? 연결한다. 연결을 뜻하는 기호 중괄호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식을 2개를 적을 거야. 그러면 하나의 식,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5야. 확인되니? 또 하나의 식을 적어야 되지? 그걸 옆에다가 연결해서 적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적을 거야. 2개의 식을 구분하기 위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y는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연립일차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연립일차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짜리 방정식을 연결했어? 2개짜리 방정식을 연결했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맞죠? 그래서 식도 2개가 연립이 된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가 2개잖아? 식은 최소 2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찾아야 될 미지수가 3개가 돼버리면 식은 최소 몇 개? 3개. 4개가 돼버리면 4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가 3개인데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우리 연립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맞아. 그럼 만약에 선생님 식이 3개예요. 무지수가 3개야. 식이 2개면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정확한 미지수의 값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 미지수가 2개짜리 찾아야 되는데 식이 하나야. 그럼 우리 하나씩 대입해서 찾았지. 해가 어땠어? 무수히 많았지. 그 무수히 많은 걸 우리 보고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되게 번거롭고 귀찮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확한 숫자로 값으로 식을 풀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연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식을 묶어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과정 안에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정확한 값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어려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꼭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팁 어떻게 될 거냐? 미지수의 개수랑 우리가 연립해야 될 식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식을 미지수가 2개면 식을 최소한 몇 개를 찾아야 돼? 무조건 2개를 만들어내야겠구나. 무조건 2개가 존재할 거니까 내가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 단계야. 이게 익숙하게 잘 되면 이제 나중에 미지수가 3개,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그런 경우들도 풀 수 있는 힌트가 기본 베이스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해야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 그 3가지 방법 모두 미지수를 소거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거야. 확인되니?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풀이법,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했어? 직접 대입해서 찾았지?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 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y를 막 계산해서 찾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순서상들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어때? 엄청나게 많은 순서상이 나오겠지? 맞아요? 자, 근데 연립이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 뭐 한다 그랬어?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목적이지. 만약에 우리가 우연찮게 이 식 2개를 더하거나 빼서 곱하거나 나눠서 미지수 x랑 y 둘 중에 하나 없앴다고 쳐봐. 그러면 식이 하나가 덩그러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연립된 식이. 그 식 안에서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겠어? 하나밖에 안 남겠지. 하나를 없앴으니까. 그럼 그 하나의 값을 찾아라 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냥 y가 없어지고 x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 x를 구해봐야 돼. 그러면 x가 하나가 나올까? 2개가 나올까? x가 무수히 많이 나올까? 무조건 하나가 나오겠지. 왜?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 풀 때 미지수가 하나짜리는 풀면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x를 찾았어. 그 x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방정식에 해니까. 그럼 밑에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맞죠? 다시 말하면 내가 찾은 그 하나의 x가 위의 식도 만족해야 되고 밑에 식도 만족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위의 식에서도 해가 돼야 되고 밑에 식에서도 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집중 안 해? 다시 말하면 2개의 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통인
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 공통인 해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즉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있을 거야. 얘를 만족하는 것도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해들이 있겠지. 그랬을 때 얘와 얘를 연립하면 미지수 x 하나만 남을 거란 말이지. 혹은 y가 남을 수도 있겠지. 그럼 그 x랑 y 값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한 개. 그럼 그 한 개의 해는 위에 것도 만족하지?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그게 똑같잖아? 똑같다라는 표현, 공통이라는 단어를 쓰겠지? 그래서 양쪽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인 해가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았지. 근데 연립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해의 개수는 어떻게 돼? 하나로 고정이 된다.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다시 말하면 두 개건 세 개건 한 개건 간에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개수가 일반적으로는 유한한 개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 유한소수할 때 그 유한이라는 단어 설명했죠? 그 유한, 셀 수 있는 개수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다.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 방금 전에 얘기했어. 첫 번째 풀이법 뭐가 있어? 직접 대입하는 방법. 근데 이 직접 대입해서 공통인 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왜 없어 이 새끼야.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많아요. 할 수 있지만 귀찮을 뿐인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시 방법을 생각해 냈어.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두 번째, 미지수를 소거시키자. 미지수를 소거시키자. 즉 없애자. 확인돼요? 그래서 이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야. 첫 번째 뭐였어? 그래, 식끼리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는 거야. 즉 가감법.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나 봐.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것만. 확인됐죠? 뭐라고 그랬어? 하나 빼는 건 곱하는 거는 안 되나 봐. 뭐라고? 더하거나 빼는 거나 곱하는 거나 안 된다고? 곱하는 거랑 나누는 건 안 되나 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입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을 풀이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뒤로 넘어가면 나올 거다. 그러니 우리는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필수 유형 5번부터 확인을 할 거다. 자, 필수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2,3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시켰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확인하면 되겠지? 기억에 대입했더니 성립해야 하네요. 그럼 니은에 대입했더니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디귿에 대입했더니 해요. 그럼 리을에 대입했더니 아니요. 안 해요? 예. 네, 그럼 정답이 뭐예요? 예. 그래, 그렇게 그냥 찾는 거다. 원래는 이렇게 찾았다. 근데 비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켜보는 거야. 그럼 자, 6번 문제 보이죠? 해가 이거라 그랬죠? 상수 A, B 값 찾으라 그랬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대입해서 A, B 값 빨리 찾아보세요. 다 했죠? 아니요. 뭐 저기 보면 뭐가 달라져? 하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듣고 잤으니까. 아니야? 자진 않았어? 잤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자진 않았어? 아니요. 잤어? 아니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좋은 거죠. 아, 자진 않았다. 하지만 졸긴 했다. 맞아? 죽을래? 죽을래? 아니요. 앞에서 눈 뜨고 눈을 반쯤 희번덕하게 뜨고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자, A 얼마 나왔어요? 2. B는요? 그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래, 이런 문제 풀 때도 조심해야 돼.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A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으면 돼, 안 돼? 실제로 시험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가관법과 대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게 여러분들 책에 116쪽과 117쪽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일단 116쪽에 있는 32번 문제 보이죠? 그걸 통해서 가관법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32번의 첫 번째 문제 보입니까? 자, 가관법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가관법이랑 대입법 둘 다 확인할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라고 돼 있는 식이 하나가 있죠? 얘랑 연립되는 게 누굽니까? EX 플러스 Y는 그렇죠. 2x 플러스 y는 16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식끼리 더하거나 빼는 가관법을 사용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 가관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있어. 너네만 가르쳐주니까 잘 들어. 주의점이 하나 있어. 닥쳐. 맞다고.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주의점이냐면 지금 식을 보면 위의 식은 좌변에 y가 있고 우변에 x가 있지. 상수는 우변에 있지. 즉 세 개의 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밑에 식은 좌변에 x, y가 있고 우변에 상수가 있지.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점이 뭐야? 그 위치가 어떤 차이가 있어? 좌변에 있냐? x가 위치가 서로 다르지. y는 그럼 공통점은 y의 위치 똑같고 상수의 위치도 똑같지. 항상 문제 풀기 전에 x랑 y 상수, x끼리 y끼리 상수끼리, 즉 같은 문자나 같은 차수의 항들은 항상 같은 쪽변으로 이항을 시켜놓고 시작을 해야 돼. 확인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가관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만 이렇게 이항하고 식을 재연립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y가 18이라고 식을 만들어서 위치들을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로 가관법을 써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미지수를 소거시킬 거야. x를 없앨래? y를 없앨래? y 없애는 게 편하겠지? 왜? 두 식끼리 빼면 되잖아. y에서 y를 빼면 y가 소거될 거니까. 이렇게 내가 없애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식을 기억, 이 식을 니은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니은에서 기억을 뺄 거야. 그래도 상관없잖아. 확인됐죠? 그러면 니은 앞에 있는 3x 보이지? 기억 앞에 있는 2x 보이지? 동량이지? 동량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럼 3x에서 2x 빼봐. 얼마야? x. y에서 y 빼니까 없어졌지? 18에서 16 빼면. 그리고 우변은 그냥 2.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x가 인 걸 찾았어. 우리 y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여기서 찾은 이 x가 2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우리는 지금부터 x를 2로 정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정해줄 숫자를 찾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숫자를 대입해서 y값 찾으면 되지? 대입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디든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편한 데 대입하면 돼. 난 기억이 편해. 그래서 x에 2 대입할 거야. 얼마 돼? 4 되지? 이항하면 y가? 그래,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관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낸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즉 가관법 별다른 방법 없어. 미지수만 소거시키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안 되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법도 한번 해보자. 대입법으로 넘어가면 자, 원래 있었던 식을 다시 복원. 이 상태에서 대입법을 써보는 거야. 그럼 대입법은 대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대입. 뭐야? 대학 입시? 아니야? 그럼 뭐야? 대신 넣는 거? 대신 넣는 거? 넣는 거? 조금 약한데? 대입! 효림아. 두구두구두구두구라고? 효림이도 아니잖아. 어이씨. 소정아, 대입! 저 고개 숙이고 있는 최선 바라자고. 대입! 대입! 뭐야 이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쌩까는 거지 이거? 알고 있지만 너랑 말 섞기 싫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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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대답 못하면 다 남은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 선생님 말을 안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자, 너도 말 안 했잖아. 쏴기 말이냐?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시끄러워요. 자, 대입이라는 말이 뭐냐면
특정한 문자에 문자 혹은 숫자를 대신 쓰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는 이거야. 대신 입 넣는다라는 뜻이야. 대신 넣는다. 근데 이걸 우리는 실제로 적용할 때 뭘 어떻게 대신 넣을 건데? 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한 문자에다가 문자나 혹은 숫자를 대신 써 넣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대입은 단순해. 위에 지금 보면은 y가 뭐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지? 즉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을 써도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을 대신 쓰는 거야. 확인됐죠? 근데 간단한 게 아니잖아, 맞지? 간단하게 쓰지 않았지? 그래서 간단하게라는 말은 빼는 게 맞아, 대입에서는.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 뭐가 되는 거예요? 16이다. 그래, 이렇게 써버리면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버렸지? 이렇게 바꾸는 게 대입이야. 대입법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 끝내자. 요거 괄호 쭉 풀면 마이너 x 플러스 18이 16이지? 그럼 결국 x가 얼마예요? 그래, 그러면 2를 아무데나 또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y가 얼마 돼?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대입법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마찬가지로 대입법에서도 중요한 팁을 하나 줄게. 어디 가서 이게 못 듣는 거니까 잘 들어둬라. 왜 웃지? 대입법. 가간법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가간법에서 중요한 건. 그래. 동류한끼리 좌변과 우변 같은 위치에 맞춰서 써놓고 가간법 쓰라고 그랬었잖아. 기억나지? 대입법에서 중요한 거는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대입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잖아. 그치?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입하게 되는 대상을 항상 괄호로 묶어서 대입을 해. 그래야 니네 계산이 안 틀릴 거야. 알겠어? 대입법에서는 이거 중요한 거야. 대입할 때는 항상 뭐 하라고? 괄호로 묶어서 대입을 해라. 뭐라고? 괄호 묶어서. 뭐 어쩌라고. 반말이고 이 새끼야. 하라고요. 그래, 괄호로 묶어서 대입을 해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 그냥 쭉 풀면 돼. 특별한 거 없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5번만 볼 거야. 필수 유형 10번. 대표 문제 35번이야. 분수랑 소수가 나와. 그러면 선생님 항상 눈에 얘기하지. 소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분수로 고치고. 분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소수로 바꿔라 누구야? 다시. 소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분수로 고치고. 분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래.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바꿔라. 그러니까 분모를 없애라. 알겠어요? 분모를 없애라. 그 논리만 따라가면 사실 여기도 문제될 거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유형 11번으로 넘어가서 별표를 하나 치세요. 별표. 이제 특이점, 특이한 형태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지 뭐. 예. 좋지? 예. 오늘 진짜 별거 안 했지? 예. 자, 32번. 아니지, 36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A equal B equal C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대문자 ABC가 써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를 쓸 때 미지수를 쓸 때는 소문자를 많이 쓰거든? 대문자를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지식 수준 안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지는 경우는 전부 다 식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식.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가면 집합을 뜻할 수도 있고 명제를 뜻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함수를 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뀌게 되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식이야. 소문자로 쓰면 미지수, 대문자로 쓰면 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나면 결국 식이 앞에 하나 있지. 등호가 붙고 가운데 하나 있지. 등호가 붙고 뒤에 하나 있지. 즉, 세 개의 식이 서로 같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식이 같은 형태는 어떻게 풀 거냐?
어차피 우리는 이 등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할 거야. A랑 같은 게 결국 뭐니? B. 다른 건 안 같나? A랑 C도 같을 수 있지. 또 B랑 C도 같을 수 있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A equal B equal C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A랑 B랑 같아요. 그리고 B와 C도 같아요. 그리고 C와 A도 같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셋 중에 하나만 같은 게 아니라 셋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같아야 되고요. 얘네 둘 같아야 되고요. 얘네 둘 같아야 되고요. 확인돼요? 만약에 얘네 둘 하나는 달라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요 A equal B equal C equal이라는 형태에서부터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해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요것만 지금 여러분들 책에 적어놔. 유형 11번 밑에 회색으로 된 데 빈 공간 많잖아. 거기다가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적어두세요. 밑에 공간 조금 남겨. 하나 더 적을 거니까. 다 적었죠? 아니요. 요 글씨 잘 쓴다. 뭐예요? 어쩌라고? 같아요. 아, 꺼지라고? 아, 저번에는 아. 어떻게 했는데요? 금방. 응? 안규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야, 좋아하는 여자애 없다고 이제 밖에 나가는구나. 아이, 뭔 소리예요? 좋아하는 있어요. 있어. 맨날 괴롭히는 애 있어. 안 괴롭혀요, 애초에. 안 괴롭힌다고. 자,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and라는 단어가 보이지? 이거 영어야, 맞지? 자, 솔직히 말해봐. 나 and가 뭔지 모른다. 앤디. 알아, 몰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모른다. 그리고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뭐이고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거든? 뭐뭐이고.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은 나랑 우진이가 있어. 이때 나 그리고 우진이야. 그럼 우리 둘 다 있어야 돼?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고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확인됐죠? 즉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또 헷갈리지. X이고 B다 라고 Y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X와 Y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확인됐죠? 이때 여기 보는 이 이고가 바로 and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and를 배우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영어 단어 하나가 더 있었을 거야. 뭐였지? 딴 거. 벗은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안 돼. so? 아니 and. 그래 5월. 그래서 얘랑 대비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OR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OR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야? 또는이지. 그러면 자 나랑 우진이가 있어. 나 5월 우진이야. 나 또는 우진이야. 그럼 우리 둘 다 필요하냐? 한 명만 있어도 되지. 근데 둘 다면 안 돼? 나 또는 우진이 하면은 둘 다여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이 5월이라는 단어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이고 또는 Y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 X랑 Y 중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지? 그거를 우리가 고급스러운 언어로 적어도 하나라고 얘기를 해. 적어도 하나.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또는이라는 5월이라는 단어 있지? 이게 나오면 그냥 적어도 하나야.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모두 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어렵지? 근데 이해는 되지?
이해가 되면 요거는 기억을 좀 해줘.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표현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A, B, C가 모두 같은 게 AND였잖아. 5월로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A랑 B랑 같아. 그러면 얘는 B랑 C 같아도 돼? 달라도 돼?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지. 마찬가지겠지. 확인되죠? 다시 말하면 얘네가 모두 다 다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뭐가 되느냐? A와 B와 아이씨 길어.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야.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왜 적어도 둘로 바뀌었냐면 비교해서 같은 거잖아. A 하나만 갖고 A가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즉 A, B가 같거나 B, C가 같거나 C, A가 같거나 A, B, C가 다 같거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요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기억을 할 겁니다. 적어! 그 밑에다가 싹 적어두세요. 아까 열심히 적던데 다 적었죠? 아니요. 아직요? 아니 앞에 못생긴 애가 한참 적고 있더라고. 못생긴 누구요? 그건 못생겼다가 주가 아니라 한참 적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못생겼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니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 눈에 띈 사람이. 날 뭐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못생겼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적고 있었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자, 적으셨습니까? 아니요. 적을 게 조금 많아요. 네, 혹시나 여기 적을 때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 이거 화살표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하는 게 서로 같은 의미다라는 의미야. 근데 등호를 쓰면은 A, B, C 등호 A 이퀄 B가 돼버리니까 식이 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한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실제로 이 A 이퀄 B 이퀄 C라는 이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식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 뿐이라고. 이거 여러분들 언제 다시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면은 이걸 가지고 한 단원을 만들어. 요 내용이 한 단원으로 나와. 그때 벗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시작을 해.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벗.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는 게 한 단원으로 나와. 근데 그때 가서 당장 말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왜요? 모르겠는데요? 왜요?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얘기해놓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라고. 상식선에서. 기억을 하라고. 이런 건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런 기초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된 식의 꼴의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랑 같은 거지.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지. 아무거나 두 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묶어서 연립해버려. 확인돼요? 근데 추천하는 방법은 얘랑 얘를 묶어.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풀어버리란 얘기야. 알겠어요? 물론 식이 복잡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봐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 지금 보이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번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3y가 5x 플러스 4y 마이너스 9라고 돼 있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a가 누구야? 예?
AX요. A가 이거잖아. 무슨 X야 이 새끼야. 이 모양대로 따라가면 A가 앞에 있는 식이잖아. 아니 문제 소문자. 그럼 B는? 여기죠. 예. 여기는 C요. 그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잖아. 아무거나 두 개씩 묶지 말고 가능하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 따라가라고. 알겠어요? 그럼 앞에 거 두 개씩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3y. 그리고 얘랑 연립할 식을 준비했더니 2x 플러스 3y가 5x 플러스 4y 마이너스 9랑 같구나. 이렇게 연립방정식 그냥 만들어 버리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관법을 써도 좋고 대입법을 써도 좋고 숫자 대입해서 해를 찾아도 좋고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해서 정답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굳이 더 안 해봐도 되죠? 가관법 대입법? 예. 해봐? 아니요. 필요하면 얘기해. 아니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풀이들까지 익혔는데 121쪽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확인돼 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질문 받고 122쪽부터 출발을 할 건데 여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오늘 121쪽까지 했었던 내용들 있지? 이 내용들을 조금 착실하게 정리를 하고 숙제하는데도 공들여서 좀 해봐. 식 다 깨끗하게 써가면서. 왜냐면 오늘 하는 내용들까지는 기초 연산에 해당하는 거야.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 기초 연산이야. 기본적인 연산이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야 될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하게 될 122쪽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논리들을 얘기를 해. 기초 연산이 된다는 가정하에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심화된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결하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기초 연산이 충분히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 안에서 혹시나 궁금하고 질문사항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 안 돼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진짜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 121쪽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숙제 하세요. 안 해도 돼요? 네.